안녕하세요. 이곳은 병원이고요. 저는 지금 입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번에 병원으로 오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네, 몸이 좀 이제 나아져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저번 주에 배가 엄청 아팠어요. 이게 너무 아파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몰라서 응급실을 이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가까운 응급실을 검색을 해서 이제 구급차를 부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네, 첫 번째 택시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택시가 아무리 호출을 해도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서초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택시를 못 잡아서, 밤이었어요. 비 오는 밤. 그래서 카카오로 이제 호출을 하는데 좀 더 상위 버전인 뭐 블루? 택시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일반 택시를 부르면 6천 얼마인데 블루 택시를 부르면 만 얼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많이 굉장히 아프진 않았기 때문에 블루를 취소하고 다시 일반 택시로 호출을 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는 택시가 안 잡힐 때는 일반 택시가 절대 안 잡힙니다. 그거를 제가 새삼 느꼈고요. 뭐 평소에는 택시를 부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블루도 최초에 뜰 때는 딱 만약에 매칭을 하면 잘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블루를 다시 잡으니까 택시가 진짜 안 잡히는 거예요. 블루도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로 잡는 걸 아예 포기를 하고 그 아이민 하고 타다 뭐 이런 어플을 다시 또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민으로 아마 왔을 건데, 응급실을 갔을 건데, 제가 6천 얼마 뭐 만 얼마 이렇게 너무 금액이 커서 미루고 이제 일반으로 부르다가 시간이 더 지체돼서 아이민으로 왔을 때 금액이 얼마였냐면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였냐면 2km였어요. 네, 근데 2만 5천 원 선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카카오가 보는 큰 그림이 이거였구나.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몸이 평소와 같지 않게 좀 과하게 이상할 정도로 아프다면 그냥 빨리 잡히는 택시 일단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보험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구급차를 타고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복통이 너무 극심해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여갖고 아무튼 그래서 택시를 겨우겨우 타고 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결국 다 들었고, 그래서 제 사례는 이랬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 이제 당도를 하게 되시면 응급실에서는 예전에는 제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응급실에 이제 도착을 하면 거기에 이제 계셨던 의사분들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와서 대략적인 상태를 파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그 사태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번을 매겨준다고 그래야 되나? 뭐 중증이냐 경증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팔찌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대기를 좀 하시라 뭐 이렇게 안내를 받곤 했는데, 그리고 대기실에 있을 때도 이제 누군가가 저를 이제 바라보는 간호사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뉴스 보고 최근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70대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근데 제가 요번에 응급실을 가보니까 현재는 시스템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진짜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일단 최대한 빨리 응급실을 가세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번에 응급실을 갔고요.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응급실 시스템이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응급실에 도착을 하면
응급실에서 내렸을 때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저의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저쪽 이제 대기실에 가셔서 그 검진서인가? 뭐 진단 뭐 쓰는 게 아무튼 있어요. 그거를 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자필로 쓰세요. 물론 보호자가 동행해 주시면 써주실 수는 있을 텐데 보통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본인 혼자 그 목록을 다 하나하나 보면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나와는 상관없는 질문도 있거든요. 뭐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체크를 하시거나 이제 자필로 입력을 해주시거나 뭐 주소, 이름, 주민번호 뭐 이런 것들은 기본 필수 정보라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보여드립니다. 다 입력을 했다. 그리고 혈압도 본인이 직접 재셔야 됩니다. 거기 혈압기가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아파 죽겠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해가면 진짜 아프지만 이걸 해가면 제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렇게 다 작성하고 혈압 그거를 받고 이제 보여주면, 그 담당자분을 보여주면 그 담당자분이 이제 그 입구에 계시는 간호사분인가 그런 분을 좀 이제 보여주세요. 그때 돼서야 이제 간호사분이라고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셔서 왔는지 뭐 아니었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러면 대기번호를 주세요.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대기번호를 들고 거기 아까 제가 작성했던 그곳이 대기실이었는데 그쪽 대기실에서 그 번호가 불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요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그 뉴스에 나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이제 대기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대기실에서 제 앞선 분이 3분밖에 안 계셨지만 너무 아픈데 너무 번호는 안 바뀌고, 정말 이게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물론 그렇게 걸리진 않겠지만 그 두려움이 되게 엄습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더 늦게 왔다면 진짜 아프다가 그냥 실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기번호가 호명이 되고 이제 그제서야 겨우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실 항상 최전선에 계시는 간호사분이신 것 같은데, 여자분이 증상을 이제 어떤 시냐고 말씀을 하라고 해요. 그럼 이제 대략적인 이제 증상을 말을 하면 이제 어디 이제 표기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응급실로 안내를 해주세요. 그럼 응급실을 들어가면 이제 어느 분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죠. 왜냐면 응급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언제 가보시든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저기 계신 분들, 의사분들한테 가시면 된다 라고 이제 안내를 받아서 그 적힌 종이를 들고 이제 어디가 아픈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태를 꽤나 이제 조속하게 파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의사분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것 같다, 뭐 이러이러한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잠깐 앉아 계시라 해요. 근데 뭐 지방에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제가 응급실을 갔을 때는 보통 아프니까 병상에 눕힙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자 같은 데 이제 앉아 있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근데 뭐 저 같은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좀 뭐 아파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괜찮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극심하게 아파하니까 좀 병상에 눕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또 앉아서 또 순서를 기다리죠. 이제 증상을 얘기를 했음에도. 그러면 그거를 마냥 기다렸다가는 제 순서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그 옆에 이제 바쁘시죠, 응급실이니까. 그 간호사분께 저 정말 죄송한데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되냐, 제가 지금 너무 아프다, 그렇게 이제 간절히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잠시만 기다려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링거를 이제 진통제랑 링거를 이제 해주셨죠. 그 진통제를 맞으니까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진통제를 맞기까지 느끼면서 이 전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말. 그러면서 머리에 스친 게, 아, 이거를 꼭 공유해야겠다. 만약에 다른 어떤 분이 아프신다 하면 그냥 바로 응급실 가세요. 그리고 바로, 네, 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게 하시는 게 요즘 응급실에 가시려면 좀 대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굴이 괜찮아 보이셨는데 그분들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진통제를 맞아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진통제를 맞아도 이제 조금 이제 사그라들면서 그래도 아팠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너무 아프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이제 1시간, 2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또 요번에 느낀 게, 만약에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시면 실비를 좀 빵빵하게 들어 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 들어 놓은 건 아닌데, 물론 실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과하게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병원에 오면서 또 느끼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아무리 아파도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응급실 얘기만 지금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응급실에 밤에 갔다가 새벽 3시에 이제 귀가를 했어요. 왜냐면은 입원할 것도 없고, 뭐 제가 아픈 증상이 되게 중증이 또 아니다고 하셔갖고, 물론 저는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입원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CT도 찍고 뭐 다양한 검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비용도 거의 25만 원 정도 이렇게 청구가 됐습니다. 굉장히 잠깐 사이였던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보험의 중요성, 그리고 응급실을 갈 거면 조금 빨리 가시는 거, 그리고 병명을 좀 디테일하게 말하실수록 검사가 좀 많아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아파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요즘에 바뀐 것 같아요. 예전의 응급실과 지금의 응급실이. 그런데 제가 그때 대기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정말 너무 아파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제가 입원한 첫날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70대 노인분이 대기실에서 숨지셨다는. 근데 정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실 때는 조금 진작에 가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더 안 아파지겠지. 하긴 근데 응급실이 굉장히 아파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시스템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아프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